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섰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아침 8시 13분입니다. 현재 구름 낀 날씨고 기온은 한 2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그제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요. 어젯밤에도 약간 비가 내렸었죠. 현재는 비가 개인 상태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 지금부터 25일 전인 8월 6일에 재개장을 했는데요. 원래 광화문에는 그 차도만 있었다가 지난 13년 전인 2009년도에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광화문 광장을 조성을 해서 차도의 중간 구역에 산책할 수 있는 보행로 이런 걸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최근에 1년 9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2.1배로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너머로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북쪽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이쪽 구역이 원래 산책할 수 있는 보행로였고, 동쪽 지역인 미국 대사관 쪽은 차도가 있고, 또 서쪽 지역인 세종문화회관 쪽도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의 중간에다가 산책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을 조성해 놨었는데요. 그게 2009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이었는데요. 최근 1년 9개월 전에 광화문 광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년 9개월 만에 지난 8월 6일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역에 보행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확장이 됐는데요. 확장 방식은 동쪽에 있는 미국 대사관 쪽에 있는 그 차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반면에 서쪽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쪽에 있는 차도는 없애버리고 광장 보행할 수 있는 그 산책 시설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9년도에 조성됐던 산책로 그 공간 면적보다 최근에 재개장된 그 면적이 2.1배, 약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자, 제가 현재 북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20m 지점에 충무공 이순신, 성웅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요. 또 전방 한 200m 정도 지점에는 세종대왕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경복궁이 있고, 그 너머로 청와대, 그 너머로 보이는 산이 북악산입니다. 해발 342m 고지 북악산이고, 그 뒤로 북한산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자, 현재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북동쪽 방향으로 틀었는데요. 북북동쪽입니다. 북북동쪽 방향에 KT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한 8층 정도 되는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고 있고 빨간불로 바뀌었는데요. 그 빨간 신호등 그 너머로 보이는 한 8층 정도 되는 저 건물, 즉 KT 건물은 대략 한 20층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이 KT 너머로 있는 저 건물, 약 8층 정도 되는 건물이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이고, 우리 경찰이 철통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쪽입니다. 동쪽 교보생명 본사 건물입니다. 지하에는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인데요. 동아일보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동아일보 본사. 그 다음에 광화문 우체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에
전방 한 150m 지점에 조선일보 본사 건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전방 한 300m 지점에 서울신문 본사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한 전방 1km 정도 지점에 1km 정도는 아니고 한 800m 지점에 서울시청이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 저 보이시는 건물이 포시즌 호텔, 지금 포시즌 호텔, 서쪽 방향에 있는 포시즌 호텔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 건물이 인류 최초로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거뒀던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그 대국을 펼칠 때 저기 지금 보이시는 포시즌 호텔에서 대국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전 1승을 했습니다. 5전 1승. 인류 최초로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했던 이세돌 구단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기 포시즌 호텔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북쪽 방향입니다. 자, 북쪽 방향. 지금 이번에는 북북서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북북서쪽 방향에 세종문화회관이 전방 100m 지점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광화문 광장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행할 수 있는 이 산책로 공원이죠. 이 공원이 조성될 때 이 동쪽 지역, 즉 미국 대사관 쪽에 있는 지금 차도, 이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이 차도가 있었고, 또 이 서쪽 지역에, 즉 세종문화회관 쪽에도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동쪽 차도와 서쪽 차도 중간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그 공간의 남쪽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북쪽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설치가 된 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9년도인데요. 최근 1년 9개월 전에 광화문 광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동쪽 지역에 있는 지금 미국 대사관 쪽에 있는 차도, 즉 버스들이 지금 도열해 있는 이 차도는 그대로 차도를 유지하되, 반면에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즉 세종문화회관 쪽에 있는 차도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행할 수 있는 공원 구역이죠. 이쪽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기존 13년 전에 조성됐을 때에 비교했을 때 현재 리모델링 후 재개장된 날짜가 지금부터 25일 전인 2022년 8월 6일인데요. 재개장됐을 때 면적이 13년 전보다 2.1배가 늘었습니다.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앞쪽 좀 더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앞쪽으로 한 15.45m가 분수 지역입니다. 분수가 이 밑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가 분수가 켜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이 분수 길이,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기 동상까지 15.45m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1545년에 태어나셔서 1598년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 사셨는데요.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프랑스를 평정했던 나폴레옹이 20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5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작년 5월 5일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기인데요. 나폴레옹은 52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53년을 생존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연도 15.4, 1545년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수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기 동상까지 분수대의 길이가
15.45m입니다. 15.45m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동상의 왼쪽에 지금 한 전방 한 15m 지점에 어떤 남자분이 서 계시는데요. 이 비석들이 총 23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비석이 총 23개인데 이순신 장군의 명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들의 명언이 쭉 새겨져 있는데요. 이 왼쪽에 쭉 일렬로 세워져 있죠. 총 23개입니다. 제가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개수를 세어봤는데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의 왼쪽 편에 이 비석, 안내 비석이 23개 개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의 전승의 신화를 상징한 것 같습니다. 안내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측한데 그렇습니다. 23개의 안내 비석이 있는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할 것 같습니다. 절 비춰보겠습니다. 자, 안내 비석이 23개입니다. 안내 비석 23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의 개수가 23개인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또 이충무공 전서 등의 그런 문헌에 나와 있는 명언들, 이순신 장군의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명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1000명도 두려워한다. 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죠. 그런 명언들이 여기에 쭉 23개의 안내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순신 장군 동상의 오른쪽에 비석이 또 12개가 있습니다. 개수를 제가 세어봤는데요. 12개 비석. 12개 비석에는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의 전승 기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투의 전승 기록. 그래서 뭐 한산도 해전, 명량 해전, 노량 해전을 포함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의 안내 전승 기록이 12개의 비석으로 쭉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하는 길에 여기에 들렀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달 전에 2022년 7월 31일에 제20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업무의 소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광장 추진사업단에서 관할하는 그런 업무여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회신 기한은 9월 12일인가 9월 13일로 되어 있어서 2주 이내에 저의 국민 제안에 대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제가 기존에 유튜브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의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는 제안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의 기단, 동상을 세워놓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기둥의 높이가 10.5m고 그 위에 6.5m 크기, 6.5m 높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0.5 플러스 6.5 하면 총 17m 높이인데요. 저 동상이 이 바닥에서부터 지면으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모자 투구 끝에까지 높이가 17m인데 그 중에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즉 기단의 높이가 10.5m, 동상 본체의 높이가 6.5피구미터. 그래서 10.5 플러스 6.5에서 17m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단의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심장구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196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21 사태 당시인 거죠.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북악산과 인왕산이 만나는 지점인 그 자하문, 창의문 이쪽까지 와가지고 총격전을 벌였던 1.21 사태가 1968년 1월 21일이니까 지금부터 54년 전인데요. 그 해에 같은 해인 1968년도에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의미로 기단의 높이를 10.5m로 했는지는 여기에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인터넷에 조회해봐도 그 근거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3m로 높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감이 오시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상징성입니다. 그 근거, 그 관련된 미국과 영국의 그 해전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의 수도, 세계의 중심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도 있고 알링턴 국립묘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또 링컨 메모리얼도 있고 워싱턴 모뉴먼트도 있고 또 리플렉팅 풀, 반사의 연못,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 여러분들께서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1963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됐는데요. 그보다 한 3개월 앞선 1963년 8월 28일에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링컨 메모리얼 앞 광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잘 아시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터 루터 킹 목사가 링컨 메모리얼 바로 앞에 광장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죠. 흑백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모두가 백인, 흑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라고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을 한 공간이 바로 1963년 8월 28일에 링컨 메모리얼 바로 앞에 광장이었는데요.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는 또 반사의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심은 한 30-40cm 밖에 안 되는 반사의 연못인데요. 그 길이는 한 800m, 또 너비는 한 1-200m 정도 되는 반사 연못 아실 겁니다. 예전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의 그 여자친구가 톰 행크스의 그 연설을 듣다가 그 연못에 발을 담그고 첨벙첨벙 뛰어와서 포레스트와 호응하는 장면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연설을 했던 그 포레스트 검프, 즉 톰 행크스가 연설했던 그 공간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그 공간, 그 구역이죠. 링컨 메모리얼 앞이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뛰어온 그 연못이 바로 리플렉팅 풀입니다. 반사의 연못. 반사되는 이런 사물이 거기에 반사돼서 비친다 해가지고 반사의 연못, 리플렉팅 풀이라고 합니다. 그 리플렉팅 풀 너머로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높이가 169m인데요. 그러니까 링컨 메모리얼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리플렉팅 풀을 바라보면서 더 멀리 리플렉팅 풀 건너편 전방 한 2km 정도 지점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먼트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모뉴먼트의 높이가 169m나 되고 세계에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 완전체 화강암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닙니다. 철골 구조물도 아닙니다. 화강암으로만 건설된 오벨리스크 그게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높이가 169m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서 화강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높이가 높습니다. 169m. 그게 건설될 당시에 국회의사당 높이, 미국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더 높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높아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미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는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은 워싱턴 DC에서는 건축할 수 없게 법을 제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법 제정 전에 워싱턴 기념탑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높이 169m입니다.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여하튼 미국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광장, 링컨 메모리얼, 즉 링컨 대통령의 동상과 워싱턴을 기념하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든지 간에 미국의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순위, 랭킹 1, 2, 3, 4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4위가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네 분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 설문조사 랭킹 1위에서 4위 순위가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초대 대통령, 가장 인기 있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 DC에는 링컨 메모리얼의 링컨 대통령의 동상, 앉아있는 동상이죠. 좌상이라고 하죠. 좌상이 리플렉팅 풀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의 거리가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리플렉팅 풀이라고 반사의 연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중심, 세계 최강국가 미국에도 역대 대통령, 미국의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 그 두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 두 분이시죠.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신데요. 전방 한 15m 지점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그 너머로 여기서부터 전방 한 200m 지점에는 세종대왕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립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 관련된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러한 그 기념물들이 워싱턴 DC에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의 가장 추앙받는, 존경받는 위인이시다 보니까 여기에 동상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국민 제안 드린 것처럼 상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징성. 지금의 동상의 기단 높이 10.5m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m는 23성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약 2배 정도 높여달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2주 이내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또 그 결정적인 근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중심, 영국의 심장부 런던의 트라팔카르 광장에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의 동상이 있습니다. 넬슨 제독의 동상. 그리고 여기는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잉글랜드 잘 아시죠?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 Ireland. 영국의 국가 명칭 풀네임입니다. 영국의 국가 명칭 풀네임이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ish and North Ireland. 그게 무슨 뜻이냐? 영국은 4개의 그 큰 덩어리로 구성된 나라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그래서 영국의 국가 공식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그 영국 잉글랜드 쪽에는 이제 런던의 중심부에 트라팔가르 광장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중심 수도인 에든버러에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꺾어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워털루 전투의 승리 주역이 누굽니까?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장군입니다. 아서 웰즐리 웰링턴 장군. 그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과 동갑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769년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요. 나폴레옹은 1821년에 5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웰링턴 장군은 1852년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영국의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웰링턴 장군은 일약 스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링턴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는 프린스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프린스 스트리트, 거기에 바로 웰링턴 장군의 기마상,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린 동상이죠. 웰링턴 장군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웰링턴 장군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뉴질랜드의 수도도 명칭이 웰링턴이고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해방이 됐고 현재는 독립된 주권국가이긴 하지만 영연방에 속해 있는 54개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죠. 56개인가 길 겁니다. 56개인가. 자, 그래서 다시 영국의 런던에 그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있는데요. 넬슨 제독의 동상의 높이의 기단 높이가 이순신 장군 동상의 기단 높이는 10.5m인데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는 무려 55m입니다. 55m 기단 위에 5.6m 높이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기단의 높이가 10.5m인데 넬슨 제독은 그의 5배 이상에 해당되는 55m입니다. 그리고 그 기단 위에 있는 동상의 높이는 이순신 장군은 6.5m 높이의 동상인데 넬슨 제독의 동상은 5.6m의 동상 높이입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의 동상을 바라본 해외 각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데가 유럽에서 프랑스 파리고 두 번째가 이탈리아 로마, 세 번째가 영국의 런던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영국의 런던 순으로 유럽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이 런던의 심장부인 트라팔가르 광장에서 넬슨 제독의 동상을 보게 되면 압도당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왜냐? 기단의 높이가 55m나 되니까. 그걸 본 외국인들이 이곳 광화문 광장에 와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높이 10.5m 기단을 보게 되면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 55m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초라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넬슨 제독이든 이순신 제독이든 세계 4대 해전의 영웅 중에 한 분이죠. 세계 3대 해전 하면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 세계 4대 해전을 하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두 분 다 세계
4대전의 영웅 중에 한 분인데,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 높이가 55m나 되는데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는 10.5m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초라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상징성이 중요하냐? 영국,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19세기에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과거에는 세계의 중심 국가고 미국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이 넬슨 제독의 동상을 기단 높이 10.5m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징성이 뭐일 것 같습니까? 왜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 높이가 55m일 것 같습니까? 55m. 그 이유는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의 대군을 그리스 연합함대가 그리스 남서부 살라미스 해협에서 막아내서 승리했던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이고, 그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1588년 8월 8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입니다. 1588년 8월 8일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은 그 당시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프랑스 북서부 칼레 앞바다에서 격침시켜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해상 해군력을 자랑했던 그야말로 무적 함대,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베시블레입니다.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고 하는데요, 무적 함대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해상 강국, 세계의 바다를 제패했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제패해야 무역을 제패할 수 있고, 무역을 제패해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다가 중요했고, 지금도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해상 제해권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적 출신의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을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프랑스의 북서부 항구 칼레 앞바다에서 격침시켰고, 그 이후에 영국이 해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그 해전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인 칼레 해전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3대 해전 중에 마지막이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트라팔카르 해전은 스페인의 남서부입니다.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 해상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상대로 해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전사를 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전투입니다. 전사할 때 넬슨 제독이 남겼던 명언이 있습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넬슨 제독이 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전사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다. 죽기 직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1598년 음력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명언을 남기셨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알리게 되면 병사들이 동요하고 일본군이, 왜군이 그걸 알게 되면 사기가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조선군이 일본 왜군에게 패배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죽음을 비밀로 해라 라는 게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의 명언 1598년 음력 11월 19일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남기셨던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 해상에서 전사를 하면서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즉 영국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 사명이죠. 프랑스와 스페인의 여만납 함대를 경멸시켜라 라는 게 사명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트라팔갈 해전의 그 전쟁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나폴레옹,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다 석권을 했죠. 그런데 영국 섬나라만 점령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본토로 상륙을 해가지고 영국마저도 점령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프랑스의 지상군 육군 18만 명을 프랑스의 노르망디 근처에 불로뉴 항구에다가 18만 명을 대기를 시켰습니다. 전군 비상령을 내리고 18만 명의 프랑스 지상군을 프랑스 북서부 불로뉴 항구 근처에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불해협, 도보해협이죠. 도보해협을 건너가야 되는데 도보해협에 프랑스의 지상군 18만 명을 수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프랑스 해안을 봉쇄를 해버렸죠. 프랑스가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해상 제해권을 영국이 확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지상군 18만 명을 영국으로 수송시키기 위해서는 단 24시간, 길지도 않습니다. 단 24시간만이라도 해상 제해권을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빼앗아야 된다라는 사명을 바로 프랑스의 해군 제독 빌레브 제독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의 영국 상륙 작전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 18만 명의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즉 프랑스의 동쪽적인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팔칼 해전 패배의 일로부터 정확하게 6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역입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 프랑스는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인 프란츠 2세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의 연합군을 상대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가 승리를 했던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게 프랑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의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략과 전술을 발휘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다른 말로 삼재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3명의 황제가 맞붙었다. 즉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인 프란츠 2세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겼다라고 해서 3명의 황제가 모여서 전투를 했다 해서 삼재회전입니다.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전투 전자, 삼재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나폴레옹이 그런 명언을 남겼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나폴레옹의 40번의 승리를 거둔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게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일로부터 정확히 6주 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개선문은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듬해인 1806년에 착공해서 30년의 공사를 거쳐서 물론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183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의 공사 기간으로 개선문이 완공이 됐는데요. 샤를 드골 광장에 있죠. 높이 50m, 너비가 45m의 개선문입니다. 그 개선문이 아우슈비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기념물이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의 시신이 세인트 헬레나에 있던 나폴레옹의 시신이 19년 만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의 시신을 사망일로부터 19년 만인 1840년에 프랑스 파리로 운구를 해서 개선문 사이, 문 사이로 통과해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프랑스의 군인 추모 시설인, 우리로 치면 국립현충원격인 앵발리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여하튼 그 아우슈비츠 전투 6주 전에 트라팔갈 해전이 있었는데요. 그 트라팔갈 해전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자기가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 의미 자체가 영국의 국왕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격침시켜라는 명령, 사명감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나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뭐 그런 취지로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호레이쇼 넬슨 장군이 운명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탑승했던, 트라팔갈 해전에서 탑승했던 기함이라죠. 사령관이 탑승한 그 함정을 기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함의 높이가, 그 사령관의 배 갑판에 있는 중심 기둥을 마스트라고 합니다. 마스트, 돛을 세워놓는 그 기둥의 높이가 55m였습니다. 자, 세계 3대전 중에 1588년에 칼레전은 범선 시대, 돛의 힘으로 배가 추진 동력을 얻는 걸 범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선이라고 하는데요. 범선 시대의 시작에 해당되는 전투가 세계 3대전 중에 1588년, 임진왜란 4년 전이죠. 1588년에 칼레 해전이고,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805년에 트라팔갈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팔갈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함정의 갑판 중심에 있는 돛을 세우는 기둥, 마스트의 높이가 55m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트라팔갈 광장에 넬슨 제독의 동상에 기단의 높이가 55m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돛대의 트라팔갈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함정의 돛대의 높이가 55m에서 55m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트라팔갈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그 동상이 우뚝 솟아 있고, 기단이 높다 보니까 더 국민들이 추앙을 하게 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길 방문해서도 추앙심이, 존경심이